안녕하세요. 지체장애 및 건강장애 아동의 통합교육을 위한 일반적 지침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체 및 건강장애 아동은 신체적 장애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체 및 건강장애 아동이 일반 학급에 통합된 경우 아동에 관한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 즉 의학적인 정보나 아동이 다른 아동들과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알아내야 하며 특별히 의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만 활동에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특별히 의학적으로 문제가 되어 그 아동의 건강을 해치는 선이 아니라면 아동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먼저 정보 수집 및 교수 환경 수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학급에 통합된 지체 및 건강장애 아동들의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아동에게서 수집할 수 있는 정보로는 기초적 정보와 구체적 정보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초적 정보는 아동의 예상되는 인지 능력 정도, 구어, 즉 우리가 문자로서 표현하는 언어가 아닌 입으로 표현되는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는 정도, 신체의 장애 부위와 같은 아동의 기본적인 능력 정도 등을 이야기합니다. 구체적 정보는 아동의 의학적 필요, 교육적 필요 등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이 약을 복용하는지에 대한 여부, 복용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의 양을 복용하는지, 복용하는 약의 부작용은 무엇인지 등의 구체적인 사항과 응급 상태가 생겼을 때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수 환경 수정입니다. 교수 환경이란 아동을 가르치는 장소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환경을 의미합니다. 신체적 장애를 수반한 지체 및 건강장애 아동이 이동하거나 활동할 때 불편할 수 있는 건축상의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보조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아동이 좀 더 수월하게 일반 학급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보조시설물의 예로는 이렇게 기관 외부에 있을 수 있는 실외 경사로나 기관 내에 있을 수 있는 실내 경사로, 문턱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경사로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성입니다. 이동성은 앞서 말씀드린 장애물 제거와 보조시설물 설치와 연관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동성이란 아동이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건물의 구조가 지체장애 아동이 독립적으로 다닐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이동성이 방해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건축물적인 고려사항이 필요한 이유는 지체 및 건강장애 아동이 휠체어나 목발과 같은 보행보조기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 이동하거나 생활할 때 지체장애 아동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휠체어를 장시간 사용해야 하는 아동은 사용자의 몸에 잘 맞고 몸의 약한 부분을 적절히 지지해 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소통입니다. 지체 및 건강장애 아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뇌성마비 아동의 경우 인지능력에 결함이 없어도 구강 주변의 근육 조절과 협응의 문제로 인해 표현 언어 능력에 결함을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보완대체 의사소통을 사용하여 의사소통함으로써 표현 능력을 신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보완대체 의사소통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처럼 그림판을 사용하여 간단한 감정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은 신호체계를 사용합니다. 즉 고개를 저으면 싫다, 고개를 끄덕이면 좋다 등 교사와 일정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며 의사소통이 중단되는 때를 파악하고 대처합니다. 또 다른 아동에게도 의사소통하는 법을 교육해야 합니다.
이는 지체 및 건강장애 아동이 일반 학급에 통합되었을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일반 아동들이 지체장애 아동과 스스로 대화하는 법을 익히게 하여 또래와 의사소통할 때 필요한 어휘를 지체장애 아동의 휠체어에 부착하여 지체장애 아동이 그 어휘를 손으로 가리키고 일반 아동이 보고 이해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쓰기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은 간단한 보조도구를 사용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하는 방법 등 쓰기를 보조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팔까지 지지하여 손가락과 팔을 고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필 끼우개가 있고 팔을 스스로 지지할 수 있으나 손가락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려운 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연필 끼우개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자세의 중요성입니다.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지체 및 건강장애 아동의 경우 학습 자세가 장기적인 아동의 건강이나 학습 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학습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체 및 건강장애 아동의 경우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를 병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체장애 아동의 경우 골반이 안정되게 고정되어야 하며 팔과 다리가 뻗치거나 공중에 뜨지 않도록 지지하며 몸통에 힘이 없을 경우 똑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목에 힘이 부족한 경우 머리 지지대를 이용하여 머리를 고정시켜 주어야 합니다. 또한 장시간 앉기 자세를 취하기 어렵거나 유지하기 어려운 아동의 경우 대안적 자세를 취해 주어야 합니다. 대안적 자세를 위한 도구로는 프론 스탠더가 있습니다. 프론 스탠더는 이쪽 부분에 아동이 들어가서 머리를 위쪽으로 하고 몸통과 다리를 고정하고 이쪽 부분을 책상으로 사용하며 아동의 체형이나 상태를 고려하여 몸의 각도나 책상의 각도를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상으로 지체장애 및 건강장애 아동의 통합교육을 위한 일반적 지침에 대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